징어 원문을 넣어놓긴 하긴 했는데 그 표현도 한번 보고 확인해 봐야겠다. 일단 보자. 아우. 얘들아 보자 얘들아. 1번은 안 해도 되죠? 그다음에 2번 한 번만 더 봅시다 얘들아.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리부어라는 사람은 인간 집단에는 적어도 인간 세계 내에서는 순수하게 막 다른 집단에 대해서 배려한다던가 사랑한다던가 이타성을 발휘한다던가 그런 집단들이 존재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었거든. 그래서 리부어는 적어도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기보다 정치적이다. 이 표현을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도덕적이기보다 정치적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는 주로 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맞죠? 힘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적 관계이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여기서 인간 사회의 집단적 이기심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왜 이거 따르면 그러면 모든 집단은 이기적인가? 개인과 달리 왜 모든 집단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몇 번 기출에 나온 적이 있거든. 일단 리부어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충동으로 인해서 집단의 이기성이 나타나. 일단 인간 본성의 충동. 그리고 이 인간 본성의 충동을 리부어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 첫 번째는 자, 인간의 이기적인 면도 있고 이타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져. 근데 집단 내에서,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집단 내에서야. 그러면 집단 내에서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더욱더 강화되어져 나타나. 알겠죠? 왜냐면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개인의 이기성은 더 강화되어져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집단에 대한 이타심은 마치 뭐와 같냐면 누구에 따르면 애국심과 같아. 애국심. 집단에 대한 이타심은 애국심과 같고, 그 다음에 이 애국심은 자기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해. 이 애국심은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으로 나타나게 돼. 그래서 이 이타심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한갓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가 라고 보거든. 이것도 결국 이기주의와 같다고 봐.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성은 강화되어지고 이타심은 애국심이라는 걸 거쳐서 이기주의로 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집단은 예외 없이 이기적이다라고 보는 게 리부어 입장이야. 이것도 몇 번 나왔었어. 특히 이 애국심과 관련해서 몇 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구평 이야기할 때 특정 집단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기심을 비정상적으로 확장시켜. 그게 뭐냐면 집단에 대한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른 집단들은 거기에 맞서서 똑같이 뭐 해야 되니? 자기들의 이기심이라든가 원한관계라든가 또는 강제력 또는 투쟁과 같은 비합리적 수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게 리부어 입장이었고, 되겠죠? 그래서 이기심은 이기심으로. 자, 근데 이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이외에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병행돼야 된다라고 하어 있는데, 이 합리적인 설득이라는 말을 좀 주셔볼래? 합리적인 설득? 합리적인 설득이란 말을 좀 주셔봐. 그러면 왜 합리적인 설득도 필요한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 이 합리적인 설득이 이루어질 때 강제력이 왜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왜 강제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 인사 내가 이따가 바로 문제 줄게. 이해시켜야 돼서 이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표 또는 목적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무지성적인 강제력이면 또 다른 해악을 계속 일으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표와 목적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고 근데 얘들아 결국 리버가 이렇게 최소화된 강제력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 사회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해악이 초래될 경우도 있다. 알겠죠? 최소화된 강제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집단 내의 강제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거든.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고 또 강제력이 사용되더라도 또 그 강제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점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리부어가 추구하는 결론 사회 정의라는 것은 완전한 정의라기보다는 충분한 정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리부어 입장이기도 해. 알겠죠? 완전한 정의라기보다는 충분한 정의다. 그래서 리부어까지 다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1번 보기 한번 봐봐요. 1번 보기. 자, 1번 보기에서는 요거는 기출인데 구분해야 돼. 자, 리부어에 따르면 개인윤리 관점의 이상, 이타심 그리고 사회윤리 관점의 이상, 정의.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조화될 당연히 이번 부평에 나왔듯이 이타심과 정의에 대해서는 리부어는 조화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구분은 돼 있어야 돼. 구분은. 그래서 1번은 동일하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2번은 쉽죠. 개인의 선의식만으로도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개인의 양심의 호소가 뭐 할 수 있냐면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서두지나 이런 것들이 갈등에 완화는 기여할 수 있으니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는 있는 거지.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정의 자체만으로 사회윤리 관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가 필요하다 할까? 개인윤리의 이상이라는 이타심이라든가 양심 이런 것들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수능에서 강제력만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 제일 마지막 수능에서는 강제력만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봐봐. 비이기적 태도가 이타적인 태도잖아. 같은 말이야. 이타적인 태도. 그러면 각 집단들이 다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관적으로 이타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냐.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리부어 입장입니다. 적어도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 리부어 문제 한번 넣어봤으니까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안 해도 되겠죠? 정약용 넘어갈게.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뭐 LA 프롬 다 알겠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LA 프롬은 사랑이라는 거는 합일 그리고 분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걸 좀 기억하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여기서 좀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갑은 칸트죠, 맞죠? 그 다음에 을은 얘들아 동물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너희가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속임수 사용하는 거 하지 마라 라는 게 테일러의 자연 존중 의무 중에 성실의 의무였어요. 기억나죠? 속임수, 사냥, 낚시, 덧 놓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마라. 특히 성실의 의무에서는 식물은 제외되어져서 동물, 야생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기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테일러가 자연 존중 의무가 있을 때 이 자연 존중 의무에 중요도가 있다는 거 기억나니? 중요도 있다는 거? 요거 좀 외워야 돼. 그러니까 디그선지가 그거랑 좀 관련된 거거든. 그러니까 테일러한테서 자연 존중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불침해야 가장 우선되는 거야. 불침 의무가. 물론 이것도 예외는 있지만,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해를 가했으면 보상, 그 다음이 성실, 그리고 마지막이 불간섭의 의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일러에게서 자연 존중 의무에 있어서 중요도거든. 중요도, 알겠죠? 중요도의 차이야. 그럼 이제 병은 레오폴드고, 자, 그러면 이제 디그선지 관련해서, 자, 일단 당연히 전부 다 예외가 있는 조건적 의무인데 테일러 간섭 가능하잖아.
맞죠? 뭘 위해서? 개체들의 선을 위해서 또는 희생한 것에 불가피하게 희생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위해서. 알겠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디고에게서 뭐다? 간섭이 되는 거야. 간섭이. 되니? 그래서 디귿선지가 생명체들에 대한 간섭적 행위가 정당할 수 있는가라는 거는 개체들의 선을 위해서 또는 보상을 위해서 이렇게 기억해주면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디귿선지는 요거를 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도덕적 반성 능력을 갖춘 존재는 어차피 모든 사상가들한테 인간인 거니까 당연히 인간은 목적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면 다 동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쉽죠. 개체론이랑 전일론 비교하는 거니까 개체들의 권리에 초점을 둔 행위가 정당할 수 있는 거는 테일러가 동의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죠? 내가 분명히 레오폴드가 올해 소환에서는 이 대지 또는 그 대지 안에 있는 개체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경제적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대지 또는 그 안에 있는 개체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인간의 이해관심과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그 이해관계랑 무관한 모두 가치는 다 본래적 가치도 동시에 가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본래적 가치는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진 않아. 알겠죠? 근데 경제적 가치가 이거랑 동시에 되는 개념은 아니고. 땡이 얘들아?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한 개 이야기했던 게 있어. 그러니까 대지 안에 있는 개체들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개체들이 다 먹이사슬로서 서로 의존하고 있잖아. 그래서 니고에 따르면 호혜적 관계라는 말은 성립이 가능하냐 안 되니? 호혜적인 의무는 돼야 돼.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지? 맞죠? 무생물이나 동물이 인간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 호혜적 의무는 아닌데 이런 경제적 가치와 서로서로 먹이사슬로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 관계라는 말을 성립할 수 있어요. 호혜적 관계. 알겠죠? 관계는 호혜적이지만 의무가 호혜적이진 않다. 이런 표현도 올해 소환에서 있었던 표현이고.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나머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영구평화라는 게 확정조항과 같은 이런 법률적 상태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칸트의 입장이죠. 그리고 당연히 영구평화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맞죠? 설령 그게 실행될 수 없는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일은 인간의 의무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인데, 일단 기업에서 얘들아 어렵지 않죠? 국제법을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방제, 맞죠? 연방제.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이 연방제의 구심점이 뭐가 될 수 있다? 공화정치 국가들이 이 연맹의 구심점이 되어서 연맹이라는 게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워낙 많이 했고, 그 다음에 3번도 어렵지 않고,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또 기억나죠? 칸트 입장에서 평화조약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쟁 또는 당장의 전쟁을 종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역할을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상식을 생각해봐. 평화연맹을 통해서 모든 전쟁을 종식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한 번에 동시에 연맹을 만들 수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평화조약들이 확장이 되면서 연맹이라는 게 완성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평화조약을 통해서 연맹으로 나가야 돼. 근데 이제 평화조약은 당장의 전쟁, 지금의 전쟁, 또는 몇몇 국가들끼리의 전쟁만 종식하는 게 목적인 거고, 더 확장된 평화연맹은 모든 전쟁의 종식인 거고. 그래서 모든 평화조약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다? 틀렸죠. 나머지 보기는 쉽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한번 보자 얘들아. 좀 서양률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서양률 이렇게 안 나옵니다. 맞죠? 근데 한번 보자. 일단은 각은 벤담이고 칸트, 을은 칸트고요. 맞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얘들아. 정언명령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해관심에도 기초하지 않는다. 맞죠? 누구의 이익가선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번에 칸트의 이야기하면서 도덕 판단이든 미적 판단이 둘 다 이해관심에서 자유롭다. 이해관심에서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병은 누구였냐면 이번에 부평에 나왔던 맥킨타이어죠.
맥킨타이어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공동체의 일부, 공동체의 역사 안에서 규정되어지는 서사적 존재로 본단 말이야. 나는 어떤 공동체의 일부인가, 어떤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이 맥킨타이어 입장이라서 이런 설화적 차, 서사적 차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맥킨타이어가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맥킨타이어 입장이야. 자, 근데 얘들아 한번 보자. 그 기억에서 모든 사람의 이익, 그러니까 내가 좀 보기를 좀 애매하게 만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장하는 기폭이다. 보장이란 말이 문제가 되는 거야. 공리주의한테. 이걸 보장해야 한다. 라는 건 왜 필요했냐면, 너희 다 알고 있잖아. 공리주의가 자신, 물론 타인, 나를 제외한 타인에게 동시에 이익이 되어지면 사회 전체 이익은 증가하는 거니까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더 큰 플러스가 된다면 이것 또한 공리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모두의 이익을 높여야 한다. 모두의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분배적 정의 파트에서도 놀스랑 공리주의가 나왔을 때 공리주의는 놀스가 바라보는 공리주의는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어지는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놀스는 사회 불평등이 정당화되려면 모든 사람의 이익을 높여야만 하잖아. 알겠죠? 근데 공리주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저 보장이라는 결과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니은 다 알죠?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게 맥킨타이어고 보편적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게 칸트랑 공리주의죠. 그래서 상황적 맥락보다는 이거에 따라라라고 했으니까 이 둘 공통이고, 이거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잖아. 구평하면서. 자, 그 다음에 디귿. 얘들아 이거 좀 아끼면 안 돼. 자, 봐봐. 일단 요게 도덕 공동체 전통을 위해서 실천하는 행위가 도덕적일 수 있는가 라는 표현은 일단 칸트한테 안 됩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나 공동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공동체 전통을 위해서 실천했는데 그게 의무로부터 비롯된다면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막 넣을 수 있겠지만 이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이거를 위해서 실천하는 거잖아. 그럼 행위의 목적이 의무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공동체 전통을 위해서 한 거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거지. 공동체 전통을 위해서 했는데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건 양립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오히려 저거는 있다라고 해버리면 공리주의가 허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리주의가 공동체의 전통을 추구하라 이건 절대 아니지만 공동체의 전통을 위해서 실천했는데 저번 주에도 계속 강조했던 거, 공리주의는 의도 중요하지 않다고, 결과가 중요하다 했잖아. 이거를 위해서 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을 높일 수 있잖아. 알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건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맥킨타이어야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올해 주택인가 소환인가에 또 나와 있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서양 윤리 파트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표현을 오히려 공리주의한테 물어본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공리주의 입장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이익을 커진다면 도덕적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계속.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올해 소환에도 있습니다. 전체 다 동의하고요. 알겠죠? 맥킨타이어도 당연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건 있겠죠. 공동체의 전통에 기여했는가, 뭐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은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 다만 그 기준이라는 것도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 그 기준이라는 것도 칸트와 공리주의의 차이점이 있는 거지. 칸트랑 공리주의야 당연히 그 기준은 보편적 기준이고,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의 역사마다, 공동체의 전통마다, 공동체의 관행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알겠죠? 기준이야 다 보편적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특수성에 따르는지.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지만 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문제인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명료하게. 그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둘 다 어쨌든 예술은 모방이야. 예술은 모방. 알겠죠? 예술은 모방이고 그 모방된 예술이 예술을 모방으로서 보고
그 모방된 예술이 덕 또는 덕에 기여해야 돼. 일단 이거는 둘의 공통점이야. 알겠죠? 모방된 예술이 덕에 기여할 수 있어야 돼. 교훈을 줘야 돼. 덕 또는 교훈, 알겠죠? 덕 또는 교훈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둘의 공통인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 대상이야. 대상. 이게 결정적인 차이야. 뭘 대상으로 모방하는 거야? 그러면 플라톤 입장에서는 이데아 계에 존재하는 미 또는 미의 원형 그리고 애초에 플라톤한테서는 미의 원형도 선의 원형에서 비롯된 거니까 알겠죠? 미 또는 선의 원형 어디에 존재하는? 현상을 넘어서 초월적인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그 원형을 모방하는 거거든.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그 원형 알겠죠? 물론 이걸 플라톤은 실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에 존재하는?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얘들아 작년 수능에 나왔듯이 예술가들이 뭔가를 모방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연성을 가지는 소재들을 모방해야 돼. 개연성을 가지는 소재.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개연성을 가지는 소재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냐면 아예 막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현실에서 있을 법한 알겠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런 것들이 모방의 대상이야. 현실에서 있을 법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의 모방의 대상은 현실에 존재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대상이고 플라톤은 이데아계에 있는 그 원형을 모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소재, 이 대상이 또 뭐 되냐? 그러니까 또 이런 말 했었잖아. 능동적 모방이라고. 그래서 이 제시문에 나와 있듯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안일한 사람 이런 것들을 모방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비록 그러더라도 이런 사람으로 지어내라라고 이야기하잖아. 맞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안 되거든.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들을 모방하면 사람들도 저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런 차이는 있어요. 능동적 모방으로서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방된 것들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던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갑을 보면 훌륭함의 모방자들이고 여러 이야기들의 모방자이듯이 진리를 포착하는 건 아니다. 왜? 애초에 진리라는 이데아계에 존재하지 현상계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맞죠? 그리고 시에 자극돼가지고 올바름에 무관심해질 만큼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자극돼가지고 도덕에 무관심해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야.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억은 사실 1번은 말도 안 되고 알겠죠? 덕이라는 게 플라톤한테서 예술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 2번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없어. 해설지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겠지만 왜냐면 이미 완성적 아름다움은 존재해. 맞죠? 이미 이데아계의 완성적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건 존재하니까 현실에서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도 있고 알겠죠? 위의 원형을 창조할 수도 없는 거지. 그리고 3번은 사실에만 기반을 둔 작품을 하라고 했는데 아까 제시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좀 꾸며내라 이런 이야기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훌륭한 인물을 모방한다는 것이 비도덕적이다 말도 안 되고 답은 5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도덕주의자로서 이 이야기를 기억해주면 돼. 도덕주의자로서. 자, 그 다음에 9번은 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봐봐. 당연히 쉬워도 민주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은 정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은 누가 봐도 놀 수 입장이죠.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에 일단 기억은 다 알죠? 다 정의를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이 효율성 또한 충족될 수 있잖아. 애초에 시민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롤스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야? 효율성의 지점이 감소하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정당한 시민불복종을
효율성과 정의 모두 충족 가능하지. 이거는 뭐 놀스 싱어 둘 다 동의할 수 있거든. 알겠죠? 싱어도 가능하고 놀스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니은 던지가 아까 좀 기억하라고 했던 거야. 니은 던지가. 그러니까 놀스는 이거 절대 안 돼, 참고로. 알겠죠? 놀스한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싱어는 워낙 국리 가능성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싱어가 동의할 수 있다. 좀 구분하시고. 알겠죠? 싱어는 폭력적에서 뭐 내가 그 아까 첫 페이지에 적어놓긴 했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비폭력적 수단으로 해악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면 그때는 폭력적 수단도 허용될 수 있다고 봐. 그 다음에 알죠? 다수의 결정이라도 불복종 가능하니까 절대적 틀렸고 부정의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간에 놀스 입장에서 그 부정의한 법이 그렇게 뭐하지 않으면 심각하거나 현저하지 않은 법이라면 거기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을은 맞는 말. 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0번 넘어가고요. 11번도 넘어가도 되겠죠? 그렇죠? 11번도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13번에 서라. 13번. 칸트 입장이죠. 갑은. 그리고 효과적이지만 신체에는 자기고통이고. 그 다음에 병에서 모든 악하는 중죄를 저질름으로써 조국의 반역자이고 배신자이고 뭐 전쟁을 선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카리아는 국가가 사역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거고, 루소 입장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조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맞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 본도 한 번만 더 이야기해주세요.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요거 루소 관련해서 좀 참고로 기억해야 될 게, 저 악한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루소에 따르면 법을 공격하는 사람과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좀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법을 공격하는 사람과 법을 위반하는 사람. 그러면 루소한테서 법을 공격하는 사람은 악한이고, 이 악한은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중죄는 그냥 보통 살인죄 같은 거 기억하면 돼. 살인죄 같이 좀 무거운 죄. 그러면 이 사람은 조국에 대한 반역자이고 더 이상 이 사람은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든 아니면 추방형을 통해서든 국가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법을 위반했다고만 해서 다 중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죠. 맞죠? 왜냐면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 맞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여전히 시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악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알겠죠? 중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드시 시민의 자격이 상실되어져. 반드시 이 악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공격한 사람들. 그래서 법을 위반하는 것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좀 차이를 두고 있어, 루소가. 됐죠? 네, 그래서 루소 관련해서 이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봅시다. 네, 기억은 너무 칸트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알죠? 이거는 칸트 빼고 다 가능한 표현 맞죠? 칸트는 오로지 정의만을 위한 거니까 사회적 선을 위한 형벌은 정당성을 지닐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해서 형벌을 부여하는, 마침 여기 나오는 세 명이 전부 다 사회계약론이네. 다만 목적의 차이는 존재한다, 맞지? 칸트는 당연히 정의라는 것이 목적이고, 베카리아는 일반 의사와 같은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고, 루소는 일반 의지라는 공공선을 위한 게 목적인 거니까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들아 이율에 궁극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처벌하는 데 있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칸트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야. 내가 지금 나눠줘도 돼. 그래서 궁극 목적도 칸트 입장에서는 틀렸다. 왜? 칸트도 결국 정의를 위한 거잖아. 정의. 알겠죠? 정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어차피 나머지 다 안 되지만. 자, 그 다음에 14번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맞죠? 1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얘들아 3번에서 이거 보기 3번에서 자연적 경향성에 따르는 모든 행위잖아. 그러면 애초에 공리주의는 최대에서 최대 행동이라는 도덕 원리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라는 그 자연적 경향성으로부터 도덕의 원리가 나타나니까 자연적 경향성에 따르는 행위가 다 도덕적이다라고 하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틀린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얘들아. 자 이것 좀 봐봐. 그러니까 어쨌든 놀스라는 사람에게서 이 문제를 다 통틀어서 놀스가 봤을 때 차등의 원칙이라는 게 보상적 취지는 실현될 수 있다고 봐. 보상적 취지는 실현될 수 있다. 알겠죠? 차등의 원칙이 보상적 취지는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저 하나만 주시면 돼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얘들아 일단 그래서 놀스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을은 얘들아 기억나니? 한번 평가원인가? 에서 노직의 제시문 중에 뭐가 나오냐면 노직 제시문 중에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제시문의 경우는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개념이다. 오히려 중립적인 것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개인의 소유물이 중립적이다. 그래서 소유권리로서의 정의에 따르면 누가 어떻게 정당한 소유물을 가졌는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의 제시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사실 지금 분배적 정의라는 파트에서 노직을 배우니까 노직도 정의로운 분배는 필요해. 근데 뭐 놀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처럼 저 분배에서의 정의를 딱 만들고자 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인 거야. 알겠죠? 왜냐면 노직이 봤을 때 분배라는 거는 그냥 개인 선택인데 거기서 정의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가치 판단에 개입된 거야. 개입돼버린 거. 알겠죠? 객관적이지 못한 거야. 객관적이지 못해.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이지 않다. 가장 객관적인 거는 그냥 개인들이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가장 객관적인 거. 그런 점에서 이제 노직이 봤을 때 결국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도 뭐하지않다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 중립적인 게 아니다. 됐죠? 그냥 그런 지시문들인 거지. 자, 그럼 이제 놀스라는 노직인데 얘들아 기업은 물론 내가 이 말 했었어. 이것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이건 쉽잖아, 맞지? 이거는 이 원칙이고 이건 이런 식인 거니까. 근데 다만 놀스도 사유재산권이 제한될 수는 있어. 근데 다만 저것 때문에 제한되면 안 되는 거고. 맞죠? 자유는 자유와 충돌했을 때만 제한될 수 있지. 이 원칙을 위해서 제한할 수 없는 거니까. 기업은 그냥 바로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얘들아 니은은 저번 주에 얘기했어. 내가 놀스가 천부적 재능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천부적 재능으로 얻은 재화가 배타적 소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놀스 입장에서는 뭐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소유자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활용한 것에 대한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타적 소유가 될 수 있고요. 노직 입장에서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당연히 배타적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거지. 맞죠? 놀스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게 특히 구체적으로 차등의 원칙에 따랐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타적 소유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자격도 가질 수 있지. 그 다음에 디귿은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계속 나왔던 게 노직 입장에서 취득과 양도가 정당하다면 사회 전체의 분배도 정당하다. 그런데 현실의 역사가 취득이나 양도에 있어서 전적으로 정의롭게 나만 나타나지 않았던 거잖아.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정이 필요한 거야. 근데 취득과 양도가 전적으로 정의롭다면 당연히 전체도 정당한 거니까 부정의는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근데 교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시 뭐 때문에 취득과 양도가 전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현상들이 생겼으니까, 않은 현실의 역사들이 존재하니까. 이유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좀 넘어가서 16번, 17번. 자, 17번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이거 올해 소환에도 있다고 강조했잖아. 이 문장. 맞죠? 이거 올해 소환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기출이나 소환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거꾸로 매달린 고통에서 풀어준 또는 뭐 해방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거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체 문장은 도가 입장에서 좋은 거야, 좋은 거. 맞지? 왜냐면 하늘의 셋박 또는 거꾸로 매달린 것 자체가 인위적인 거잖아.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건 인위적인 거고 그 인위적인 거에서 풀어주기 하는 거니까 전체 문장은 뭐다?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지. 자연. 알겠죠? 자연적인 거야. 그럼 도가 입장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맞죠? 그냥 받은 채로 잊었고 되돌아가고 하늘의 명에 순응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운명에 따르는 거고 인간의 인위적 감정을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알겠죠? 자연스럽다. 그래서 유교랑 도가 입장이죠. 유교랑 도가 입장이고, 그다음에 니은 정도는 다 둘 다 공통하는 거 알겠지? 죽음에 대한 발인식 둘 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덕을 따른다라는 표현도 유교뿐만 아니라 도가도 가능한 표현이잖아. 맞죠? 덕에 따른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가는 절대로 생과사가 차별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장자의 표현 중에서 생사는 차별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죠. 그다음에 얘들아 이 니을자가 니을에 너희 일단 그 도라는 단어 쓰니까 유교도가 다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유교에서 내가 엄밀히 말하면 잘 구분을 해야 되잖아. 유교에서 말하는 도는 인간으로서 따라야 될 규범과 도리야. 알겠죠? 근데 이제 도가가 말하는 도는 사회의 이 세계가 운행되는 원리야. 운행되는 원리. 그러면 삶과 죽음이 도에 따른다라는 거는 도가만 가능한 표현인 거지. 유교가 인간의 도리에 따라 삶과 죽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도라는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도가밖에 안 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는 것도 사실 유교 입장이 될 수 없는 거지. 맞죠? 유교는 죽음을 애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연하라 이렇게 말하면 틀렸죠. 조금만 더 마무리합시다. 자, 18번에서 얘들아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기적 본성 자체가 비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맞죠? 왜? 애초에 누구나 다 공통의 강제력이 없는 상태라면 다 자기 도전을 실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니까 그걸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게 홉스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거 분쟁을 판결해줄 존재를 공유하지 않고 이성에 따라 함께 어울리는 게 올바른 상태인데, 근데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이 자연 상태가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자연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그 위반이 되었을 때 분쟁을 판결해줄 공정한 재판관이 없고, 또 정당한 정치 권력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각자가 자의적인 집행, 처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힘을 행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로 나타난다? 전쟁 상태로 나타난다는 로크 입장인 거죠. 맞죠? 그래서 홉스랑 로크 입장인데, 자, 기억은 당연히 그 절대군주는 법 만들 수도 있고, 알겠죠? 만든 거 폐지할 수도 있어. 자기가 결국 생명 보호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다음에 이거 틀렸고, 맞죠? 그다음에 이거는 워낙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뭐 이거 어렵지 않고요, 맞죠? 그다음에 19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놀스랑 싱어 입장인데, 어쨌든 얘들아 가난한 국가를 대상으로 반드시라고 하면 놀스 입장에서 야 질서 정연한데 가난한 나라라면 원조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싱어 입장에서도 저 가난한이라는 것이 상대적 빈곤일 수도 있고, 맞죠? 물론 절대적 빈곤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 빈곤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원조의 효과가 전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조의 의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싱어 입장에서도 X가 되는 거지. 참 이 맥락이잖아, 맞지? 다 같은 맥락이지 뭐. 그다음에 놀스한테서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인권이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것.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조는 중단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싱어 모든 조건이 다 같다면 효율성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 우선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야. 무조건 효율성을 기준으로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 우선될 수 있다. 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 다음에 저기 을 제시문이 너희 승자로 알고 풀어야 돼. 이거 승자에게 뜨면 잘 나오는 제시문이야. 알겠죠? 왜냐면 승자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누는 게 없다면 싸운다. 알겠죠? 나누는 게 없다면 싸운다. 거기서 이제 너희가 그럼 나눔을 강조하고 싸우지 않으면 나눠야 되고, 그 나누기 위한 기준이 얘다 라는 걸 떠올려서 이거 승자로 알고 풀었어야 돼. 알겠죠? 승자로 알고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 기반을 둔 욕구가 당연히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승자로 알고 풀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어쨌든 싱어 입장에서 폭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니부어 좀 확실하게 이제 좀 기본 개념을 완성시켜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드린 자료 한번 봐봐. 오늘 드린 자료 한번 봐봐.
일단 오늘 드린 자료의 제일 마지막이 이거 좀 알아야 해야 될 게 있어. 제일 마지막이 야 이거 하다 내가 진짜 힘들었어요. 봐봐 이거 그거는 너희 구평 해설해 놓은 거야. 정리해 놓은 거야. 구평.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구평 전개해 놓은 게 있어. 제일 마지막 거예요. 제일 마지막 거. 그냥 쉬운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했고요. 쉬운 내용들 있잖아. 근데 이제 좀 그때 내가 막 이것저것 다 설명했었잖아. 그거 지금 다 정리해놨거든. 그래서 꼭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꼭 복습을 하시고 그 대신에 내가 이거 한 개 실수한 게 아니었어. 이거 내가 한 개 실수한 게 내가 한 개만 좀 바꾸자. 저기 몇 번이더라? 10번. 제일 마지막 거에 10번 봐. 그러니까 내가 저번 주에 너희한테 좀 잘못 말한 게 아니었어. 나도 급하게 보다가 마지막에 보면 얘들아 내가 이거 잘못 말했던 게 그러니까 니을이 좀 고쳐줘. 그 10번의 니을 있죠? 칸트의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미적 판단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표현에서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틀린 거야. 왜냐면 계속 내가 왜 저번 주에 너희한테 했잖아. 미적 판단 자체는 주관적 판단이라고. 알겠죠? 주관적 판단이지만 그게 보편성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어지는 거지. 감정의 전달과 공유를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미적 판단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애초에 미적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야. 알겠죠? 주관적 판단이지만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라서 니을은 나머지는 요 다 설명했던 거 다 넣어놨거든. 오른쪽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구평 잘 한번 뭐 필요한 사람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그 저번 주에 기출 한번 싹 정리하라 했잖아 스스로.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 줬어. 이거 답 있거든? 왜 저번 주에 그 OX 평가 그 기출 있잖아. 알겠죠? OX. 그래서 내가 지금 해설지를 만들고 있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리네. 이거는. 근데 일단 간단 정보를 먼저 나왔으니까 이거 OX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자기 저번 주에 준 거 기억나지? 자료? 알겠죠? 그거 꼭 확인해봐. 확인해보고 다음 주에 뭐 거기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니까 또 꼭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시고 확인해보면.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잖아, 맞지? 두 개 있는 거. 이거는 그 뒤에 중간에 해설지 있는 거 있지? 해설지 있는 거. 요거는 너희가 과제입니다. 계속 좀 어려운 주제들을 좀 계속 해와. 다음 주에 동서양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알겠죠? 요거는 과제니까 스스로 해설지 보고 한번 해보시고 가져오세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너희가 가져와야 될 게 두 개야, 두 개. OX 한 거. 알겠죠? 저번 주에 준 그 OX 채점해보고, 알겠죠? OX 한 거랑 요거 스스로 풀어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가져와주고. 오늘 날 수업할 거 뭐냐면 요거 이게 오늘 수업할 거야. 이게 뭐냐면 올해 나왔던 저기 EBS의 비연계 교재, 비연계 모의고사에 나오는 좀 주제들 있잖아. 그런 주제들만 좀 모아놓은 거거든. 모아놔서 요거 같이 한번 수업대로 할 겁니다. 근데 요걸 내가 해설지를 못 만들어서 이건 같이 할게. 같이. 그래서 조금만 우리 끊었다가 이어서 할게 내가.